아마 정혜성 위원장도 마씨랑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약간 그 뉘앙스 자체가 국내 거주를 좀 꺼려 했으니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해서, 만약에 그렇게 국내 거주를 하기 싫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 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거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KBS에 처음 밝힌 내막. 네. 황선홍 감독 올림픽 갔으면 기회 있었어. 아.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나왔고요. 인터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 3개월간의 감독 선임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KBS에서 자세한 내막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 대한축구협회의 1순위 차기사령탑 후보였던 제시마 씨와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유는 국내 거주 문제였다. 마 씨는 한국 거주 기간을 최소화하기를 원했으나 클린스만이 재택근무로 홍역을 치른 축구협회는 이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당시 재택근무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해서 국내 거주를 강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 씨가 미국의 식구들도 있고 또 영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부담을 가져서 국내에 거주하는 거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라야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것 때문에 우리 그렇게까지 힘들어 했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위한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쳐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벤투도 네. 우리나라에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클린스만의 재택근무가 논란이 많이 됐던 건 네. 그냥 너무 나가서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해외에서 경기를 치르거나 국내에서 경기를 치렀어. 그럼 이제 K리그 경기들도 있잖아. 그러면 가끔은 본인이 K리그를 직접 보러 가고 본인들의 코치들을 해외로 파견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일을 하고, 이러다가 한 번씩 당연히 가족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서 가족을 한 번씩 또 보러 가고 하면은 나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 재택근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아? 네. 근데 그냥 끝나기만 하면 무슨 해외파 선수처럼 나가기 바빴잖아, 클린스만은. 네. 난 그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외 감독을 데려오려면 네. 한국에만 씨발 24시간 있어라. 이건 나는 억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 마씨랑 협상을 해서 자세한 내막까지 말 안 했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저런 결정을 했다는 거는 마씨도 국내 거주에 오랫동안 있을 생각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마씨가 이제 벤투처럼만 국내에 있고 뭐 휴가나 이런 건 당연히 내보내줘야죠. 그거 안 내보내주면 거의 염전노예 수준이잖아요. 염전노예는 아닌 게 연봉이 35억. 아, 그쵸. 35억은 염전노예라고 하면 안 돼요. 35억 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솔직히 뭐 휴가나 뭐 개인적인 A매치 기간이 없거나 했을 때 잠깐 나가는 건 괜찮은데, 아마 정혜성 위원장도 마씨랑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약간 그 뉘앙스 자체가 국내 거주를 좀 꺼려 했으니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해서, 만약에 그렇게 국내 거주를 하기 싫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 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거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축구협회가 너무 칼같이 말했을 것 같아. 당연히 칼같이 말하죠. 그러니까- 한번 당했는데. 그러니까 칼같이 말한다는 게 아까 네. 말한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하자. 마씨 입장에서는 플렉시블하게 하자. 내가 K리그도 이렇게 뭐 이렇게 스케줄 만약에 오프가 뭐 3개월마다 한 경기씩 하니까 이렇게 3개월이 오프가 있으면 내가 한 달 반 정도는 K리그를 직관하겠다. 그리고 뭐 한 2-3주 정도 나갔다가 다시 A매치 소집하기 2주 전인가 뭐 일주일 전에 돌아와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조율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 뭐 내막은 모르지만. 네. 근데 축구협회는 이제 아무래도 여론이 국내 거주 이게 너무 셌으니까, 아니 계속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딱 일주일 정도만 나갔다 와야지, 뭔가 요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은 해. 근데 뭐 축구협회가 그 입장을 밝히는 거 저는 옳은 협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에게는 특혜를 주고 뭐에게는 특혜를 주고 이러면은 끝이 없어요. 근데 특혜는 클린스만한테 갔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아니지, 벤투도 나갔다 올 땐 나갔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벤투만큼 안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나는 그러니까 그 벤투만큼 있었으면은 어.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주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겠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나는 느낌이 이 기준이 클린스만 이유니까 클린스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야. 근데 뭐 너무 클린스만한테 당한 게 있으니. 클린스만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 할 수 있어. 네. 근데 클린스만의 문제는 뭔가 막 아론 램지 유니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 경기 잡혔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비판한 이유는 사실 그런 거잖아. 해외 경기가 잡혔는데 해외 경기 잡혔을 때 자기 자선 경기 뛸 생각으로 런던에다가 숙소 잡는다든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이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였지, 사실 해외 감독은 진짜 해외 나갔다 와야 되긴 해. 근데 너무 K리그를 안 보고
그 경기들만 보러 간다. 이게 문제고 거기 나가서 ESPN 나가고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약간 투잡 느낌이었잖아. 그게 문제였던 거지. 해외 자체를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아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그 나라에 있는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계속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솔직히 그거는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연봉이 한두 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맞지. 그 계약 기간 안에는 그 나라에 최소한 거주를 하면서 최선을 다 해야지. 뭐 자꾸 뭐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면 솔직히 끝이 없어서요. 그럴 거면 차라리 스마니 형 계속 놔두는 게 낫지. 왜 스마니 형이 잘랐겠어요. 그 스마니 형이 자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밖에 나가는 것 때문에 자른 건데 또 밖에 나가는 사람을 데려왔다가는 이건 진짜 축구협회가 일 못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카드 말고는 그 다음 카드는 이제 없어요. 시간적으로 월드컵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면접을 딱 봤을 때 협상을 했을 때 안 맞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쳐내는 게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네. 우리나라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팬분들도 명장 데려오기가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항상 말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해외에서 한국을 들어온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그쵸. 이게 한국에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려운 거와 동시에 가족 중에 만약에 자식이 아직 자녀가 어리면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 아빠 노릇을 하고 싶으니까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합쳐보면 뭐 또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시아권에 있는 감독을 찾아야지 자꾸 유럽권에 있는 감독만 이게 자꾸 우리가 막 원하면 이렇게 데려오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지리적인 상황, 언어적인 상황, 여러 가지 음식, 뭐 문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이거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가족도 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감독을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순희 카사스는 한국행에 대한 의지가 매우 컸고 위약금도 4, 5억 선에 불과했으며 협상도 급 진전됐으나 이라크 축구협회가 마지막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밝혔다. 카사스가 계약이 이라크와 올해 10월까지 되어 있어서 위약금을 줘야 하는 거예요. 위약금은 4, 5억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쪽에서 부담이 안 돼서 이순희로 놓은 거예요. 사실 카사스가 제시마 씨와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이라크 축구협회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이라크도 현재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한창이잖아요. 이라크 협회장 입장이 너무 단호해서 무산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개 매너가 없는 거죠. 어떤 거가요?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개 매너가 없는 거죠. 아니 다른 나라에서 계약 기간 뻔히 명시되어 있는 감독한테 뒤에서 작업 걸어가지고 넘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건 여러분 그냥 에티켓이 없는 행동이에요.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 히딩크가 2000년 월드컵 전에 2001년도 때 어떤 팀에서 히딩크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언론 플레이를 막 해. 우리나라 사람들 화 안 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협상하는 방법부터가 많이 잘못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카사스도 이라크를 데리고 월드컵을 나갈래 아니면 한국을 데리고 월드컵을 나갈래 했을 때 한국을 데리고 월드컵 나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치 선수 퀄리티가 다르니까. 그렇죠. 월드컵을 나가는 이 횟수도 다르고 이라크랑은. 근데 이제 솔직히 뭐 이라크 협회랑 카사스가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적인 계약 같은 경우에 위약금만 내면 솔직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적료잖아요. 근데 이적료를 주니까 예. 개똥매는 아니지. 그렇죠. 이적료를 준다고까지 했는데 이거를 뭐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난색을 표했다라고 못 데려온다라는 걸 봤을 때는 뭐 이라크 협회랑 카사스랑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약이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었으면 카사스도 뭐 우리가 돈만 주면은 충분히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순희가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건드리냐? 그러니까 이순희잖아. 그러니까 네. 카사스가 이순희였으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이게 1순위, 2순위는 뭐야? 우리가 진짜 데려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쉬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순위 정도부터가 뭔가 다른 데랑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게 3, 4순위, 5순위가 돼야지 2순위부터 축구협회 다른 데랑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면 이게 잘 될 리가 있냐고. 그쵸.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렇죠. 뭐 이순이가 돈이 안 맞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다른 데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을 모셔올라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웠을 것 같고 그 카사스가 우리나라 팬들한테 너무 많이 고평가가 전 되어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라크랑 친선 경기를 했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잘하긴 해. 그러니까 좋은 감독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 말하는 네임드랑은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감독으로서 보여준 커리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냥 코치, 뭐 스카우터 혹은 뭐 애널리시스
카사스 그러니까 분석관 이런 걸로 명문팀이 있었던 거지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첫 커리어이자 뭐 이라크지. 제대로 된 팀은 이라크가 처음이에요. 근데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야 카사스는 좋다. 카사스는 뭐 명장이다. 물론 좋은 축구를 하는 사람은 맞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도 빅클럽 혹은 큰 그 무대를 월드컵 같은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뉴스만 보고 고평가가 되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했잖아요. 카사스도 이라크가 첫 본인의 대표팀 커리어예요. 그러면은 카사스와 같이 지금 코치에서 감독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데려와서 우리가 제2의 카사스를 만들어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찾는 일은 지금 또 축구협회에서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유력 후보를 거론됐던 현 프랑스 여자 대표팀, 그러니까 3순위, 그러니까 유력 후보. 그러니까 또 대표팀을 하고 있는 사람 건드는 거야. 비대면 면접 중 태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야씨. 르나를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게 돼 예정된 면접도 취소됐다고 털어놨다. 비대면 면접 당시 대답하는 액션이나 이런 게 이 사람이 우리랑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느낌이 그렇게 왔었네요. 비대면 인터뷰에서 르나르의 점수가 가장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력 강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최종 후보 5명 안에는 넣었던 거예요. 르나르 측과 대면 면접 약속을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아프리카를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어떻게 가요? 우리도 일정이 있는데 일정이 안 맞으니 결국 면접이 무산된 거죠. 대면 면접을 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저도 상도덕이 없는 놈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들만 지금 나 면접에 뽑아놨네. 카사스 빼고 도대체 제정신 놈이 누가 있는 거야? 마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정신 아닌 것들만 여러분 이 사상 검증을 안 하고 면접을 보니까 이딴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우리나라 축구협회를 뭐 어디 거지 땡땡이라거나. 그러니까 뭐 면접은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느꼈을 때 면접할 때부터 껄렁껄렁 거렸다는 거예요. 액션이나 이런 거 자체가. 우리 하이라이트도 새로운 선수로 왔는데 야, 너 어디서 왔어? 했는데 껄렁껄렁 거리면은 바로 뭐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껄렁껄렁 거리는 거는 이 태도 자체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참고 너랑 면접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를 간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저것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지. 껄렁껄렁 됐다. 이게 비대면 인터뷰면 네. 줌으로 그러니까 뭐 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겠지. 줌으로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하는데 와이셔츠 자켓에 단축이 풀어놓고 다리 싹 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싹 치게 딱 차고. 너가 이제 정혜성 위원장님이야. 네. 들어 한번 인터뷰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헬로 르나르. How you doing, bro? Good? Feeling good? I'm fine, good. 뭐 우리나라 지금 99 국가대표팀 감독 예비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면접 후보에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축구는 어떤 것인가? 내가 그것까지 말해야 돼. 내 축구 못 봤어? 아니 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당신의 그 포부, 그다음에 당신의 전술적인 색깔 이런 것도 우리한테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Ronaldo식 축구, you know? You know what I'm saying? Ronaldo. You don't know Ronaldo? You know Messi? You don't know Ronaldo? 알고 Are you 있습니다. crazy? Hey, you know what I'm saying, bro?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끊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를 이제 유럽 일정 가는데 프랑스 가서 잠깐 만나자. I gotta go Africa, man. Can you come to Africa? Why no? You said you want me. 나 원한다며. 아이 no. Can you come to Africa? 너무 멀어요. 아프리카 오면 내가 와이셔츠 하나 선물해 줄게. 너무 멀어요. 오케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에요. 나 진짜. 요거는 근데 조금 네. 좀 위원장님도 예. 요건 속상할 만하네. 요걸로 근데- 악플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위원장님이 애초에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나고 영어권 나라에서 살았으면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다요, 여러분. 근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느나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어권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뭐 이게 아무리 선후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축구협회 안에서 그 수직적인 관계보다 위나르가 이 정혜성 위원장을 대하는 그게 좀 더 그거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외국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거랑 똑같아. 옛날에 내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도자 하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했을 때 한국에 종사하는 모든 축구인이 문도구를 개쓰레기로 봤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 보듯이. 이 새끼 뭐 하는 새끼냐 이렇게 봤어요. 문도구를. 이 어린 놈의 새끼 이 새끼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르나르가 막 되게 껄렁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좋게 보면 되게 멋진 거거든. 그냥 그쵸. 되게 자유로운 거고 그냥 표현을
표현을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고 되게 솔직한 걸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거를- 이제 되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껄렁거린다. what the fuck bro? It's California man. 이런 느낌이 아닌 거지. 근데 원래 딱 적어도- 면접 뒤지면 면접한 다음에 윗단추까지 잠그고 네. 넥타이까지 딱 매고 네. 네, 저 대한민국 감독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엔 손흥민 선수도 있고 대한민국엔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man this is too hot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클린스만 감독은 여러분 예의는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한테 적어도 막 껄렁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어. 스마니 형은 그냥 좀 안녕하세요 막 이런 느낌인데 약간 르나르는 그냥 자기 나라에서 하던 대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다음 거는 황선홍 감독이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을 경우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사항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정 위원장은 새 후보군은 국내 지도자가 아닌 외국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황선홍 감독 내정설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후보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국내 감독에게도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봤어요. 파리올림픽 본선을 갔으면은 아마 황선홍 감독에게도 기회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황선홍 감독 내정설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했다는 건 아니지 후보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잖아. 개인적으로는 국내 감독의 기회가 줄 때가 됐다고 봤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내 감독이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거잖아. 네. 근데 파리올림픽을 본선을 갔으면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봤다는 건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황선홍이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무조건 황선홍 감독을 세울 생각이시지 않았을까.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죠. 황선홍 감독이 뭐 이런 거 아니다. 전혀 말 안 되는 이야기다 했는데 그냥 뭐 정확한 거가 저희가 깊숙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도 유출을 했을 때 만약에 황선홍 감독님이 이번에 올림픽 진출시켰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뽑을 사람이 없는 이유 상황에서 이 대안카드로 황선홍 감독이 떠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은 협회와 전력강화위원회 모두 각자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 달 3일 전력강화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한번 새 감독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시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시작점으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근데 난 이거 좀 많이 아쉬운 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막 전력강화위원회만 계속 까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 모든 업무의 제일 최상단에 있는 분은 아직까지 카메라에 안 나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력강화위원회도 좀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이 일처리 방식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은 전력강화위원회는 추천까지만 할 수 있고 선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박탈이 됐냐면은 김판곤 위원장 이후로부터 위에서 체계 자체를 바꿔서 이사회까지 그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사회에서 그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꼭두가시처럼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는 밖에 나가는 일 혹은 면접 보는 일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전력강화위에서 뭐 세부적인 연봉적인 계약 혹은 뭐 세부적인 너를 선임하겠다라는 피드백조차도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었냐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김판곤 위원장 때 김판곤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해서 벤투 감독을 밀어줬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뭐 그런 잡음이 났을 때도 계속해서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김판곤 위원장이 끌고 갔잖아요. 월드컵까지. 위에서 홍명보 감독님이 되게 네. 카와를 많이 쳐줬지. 근데 이제 그게 좀 아니 꼽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위쪽에 이사회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김판곤 위원장이 나가고 난 이후로 아예 감독 선임할 때 그 모든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는 솔직히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직원이고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돈적인 이야기나 뭐 힘을 써야 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위원회가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력강화위원회 일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물론 일을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뭔가 내막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나는 너 말이 다 맞는데 예. 일 못하는 건 맞아. 일 그러니까 못하죠. 일 못하는 게 뭐냐면 네. 자 아무리 협상을 윗선에서 하는 거라고 해도 애초에 그럼 협상이 가능한 카드들을 꺼내 놓든가. 아니 이순이가 지금 대표팀 네. 맡고 있는 사람이고 네. 3순위가 예를 들어 기네시였고 네. 4순위가 뭐 라즈였고 5순위가 또 그다음에 누구야 아프리카 갑자기 가야 되는 사람이면 르나르. 이거 잘못 짠 거잖아. 그쵸. 눈만 높은 거지 제대로 된 리스트를 못 뽑은 거잖아. 그럼 이거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상을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협상을 가기 전에 말은 하고 갈 거 아니야 위에다가. 그쵸, 이런 어디 사람들을 간다. 만나러 가는데 연봉 어느 정도까지 측정해 주실 겁니까? 제가 어느 선에서 어느 데까지 딜을 보고 오면 됩니까? 이거는 말하고 갈 거 아니야. 이 마지막에 결제만 하는 거겠지. 뭐 내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막 카사스랑 면접을 하나 누가 면접을 하는 거야. 이 카사스 감독
대한민국 관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함께 하기로 하시죠. 근데 카스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연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그건 내 관할이 아니오? 재무팀한테 그거는 네가 한국에 오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 본인도 어느 정도 예측 연봉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정혜성 위원 우리나라가 축구협회 지금 얼마를 쓸 수 있다. 아까 카사스 위약금도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간 건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사회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안 준 이유도 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믿고 이거를 맡겨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그냥 다 잘못돼서 윗사람도 일을 못하고 아랫사람도 일을 못해요. 왜 윗사람도 또 자기들 돈인데 함부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 데리고 와서 뽑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냥 뭐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 네. 망했어요. 근데 기네슈는 뭐 갑자기 어디로 간 거야? 아까 그 언급의 기네슈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네슈는 협상 카드였을 뿐이다. 그냥 우리 축구협회에 전혀 관심사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명의 협상 카드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네슈는 이제 우리나라 축구협회한테 상처 받을 수 있는 상처는 다 받은 거고 네. 그냥 마지막에 그냥 그 사람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 텐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너 그냥 협상 카드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근데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1순위가 안 됐어. 네. 그럼 2순위가 안 됐어. 그 다음에 3순위가 라즈였대. 근데 라즈는 막 지금 뭐 리온 간다 뭐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 나오고 안 됐어. 그럼 4순위가 기니쉬거든? 네. 그럼 4순위 써야지.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왜 원점 그럼 4순위에 왜 올려놔? 그러니까 아니 난 이게 참 진짜 일을 못한다고. 그럼 4순위가 기네슈라는 거는 애초에 그냥 기네슈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기네슈는 그냥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 기네슈에 대해서 엄청 고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기네슈라도 데려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일 못한다고 이렇게 까는 축구협회에서도 기네슈를 쳐다도 안 본다는 거는 솔직히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네슈라는 사람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위기에 휩싸이고 막 지금 현재 막 축구협회 일 못하는 거에 격앙된 강정으로 기네슈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축구협회라는 단체에서조차도 외면하는 감독이 기네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때 나이나 이런 것도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중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기네슈가 그렇게 좋은 감독이라면은 뭐 프리미어리그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리그, 5대 리그에 있는 프로팀에서 감독을 한 번쯤은 했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도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하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새로운 감독을 뽑기 위해 다시 한번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축구협회는 이런 걸 기다릴 거예요. 이제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면 거기서 감독들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아마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서 감독 선임을 하려고 들 텐데 네. 제가 여기서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어차피 한마디가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알지만 제발 거기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아시아 J리그가 됐든 호주 리그가 됐든 뭐 다른 아시아 뭐 카타르 리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아시아권에서 잘하고 있는 감독을 제발 찾아라. 근데 또 그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만큼 노력을 해서 좋은 감독을 찾아야지. 포스테코글루도 호주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을 가서 일본에서 대성을 해서 셀틱까지 가서 지금의 토트넘 위치까지 간 거잖아.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감독이 있어? 케빈 머스켓. 그 사람도 호주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진짜 해외에서도 좀 유명해진 감독이 됐는데 돈을 선택하고 중국을 간 거잖아.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원하는 그 7가지 원칙에 한 명도 안 들어가요. 아니 그 원칙 따위는 이제 버리고 새 원칙에서 시작하잖아. 네. 우리 그 리스트에 7가지 원칙에 들어간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 일곱 밖에. 근데 7가지 원칙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짱짱한 사람 데려오려면은 저는 거짓말 안 치고 한 50억에서 100억 선은 서야 돼요. 1년에.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껏 해봤자 뭐 2, 30억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을 모셔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팬들도 그렇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국민들도 눈을 좀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재정적인 뭐 돈 쓰는 것도 그렇고요. 외국 감독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냥 월드컵만 바라봤을 때는 그냥 예선 타락하고 보따리 싸서 집에 가는 팀 중에 하나예요. 막 이 팀을 이끌어가지고 내가 4강, 8강을 신화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거를 발판으로 더 높은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무대에 감독으로 갈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아프리카의 그 강호라 불리는 뭐 코트디부아르 이런 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순위를 볼 수도 있어요. 외국 감독들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몰라요. 왜? 워낙 손흥민이나 김민재나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해외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잘하는 거랑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는 많이 달라요, 솔직히.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야 뭐 아시아에서 호랑이지 않냐, 우리나라 떼지 고양이에요, 않냐. 고양이. 아시아 호랑이 알아요. 근데 아시아 호랑이에 뭐야? 아시아에 있는 팀 중에 일본을 제외했을 때 월드컵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최근에 낸 팀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자체를 유럽 사람들은 그냥 무시를 하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요렇게 요 컨텐츠 마무리를 하고요.